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리플은 1천억 개나 발행돼가지고 절대 못 간다. 비트코인이 2,100만 개밖에 없는 거랑 비교가 되냐? 뭐 XRP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이죠. 근데 며칠 전에 리플의 전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라는 사람이 짧은 한마디를 던졌어요. XRP를 더 이상 만드는 일은 없다. 코드 자체에 그런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한 가지 문장이 지금 XRP 커뮤니티 전체를 다시 한번 뒤흔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발언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라는 점이에요.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말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는 무엇이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한 가지 짚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XRP를 비판할 때 공급량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오를 수 없다는 논리를 사용하시죠.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 비트코인은 2,100만 개인데 XRP는 무려 1,000억 개니까 숫자만 보면 비교가 안 될 만큼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가격이라는 건 공급량 한 가지로만 정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럼 진짜로 가격을 움직이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요. 슈워츠가 말한 게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단순해요. 더 이상 못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시장이 진짜로 봐야 될 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에스크로라는 장치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리플사가 자기들이 가진 XRP를 금고에다가 잠궈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매달 일정량씩 금고에서 풀려 나오는데 한 달에 약 10억 개 정도라 이 숫자만 들으면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풀린 물량 중 대부분은 다시 금고에 잠긴다는 점이죠. 즉 실제로 시장에 돌고 있는 유동량은 생각보다 적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핵심인데 진짜 흥미로운 건 지금부터예요. 이 XRP에는 비트코인에도 없는 아주 독특한 구조가 하나 있거든요. XRP는 거래가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아주 적은 양이 영구적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걸 소각이라고 부르는데 한 번 사라진 물량은 영원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코드 자체가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한 번에 사라지는 양이 정말 작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런 작은 구조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비트코인과 비교해 보시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트코인은 2140년이 되면 새롭게 만들어진 수량이 제로가 돼요. 그 이후부터는 공급량이 더 줄어들지도 않고 반대로 늘어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멈추는 거죠. 반면에 XRP는 어떨까요?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XRP를 많이 쓰면 쓸수록 그만큼 더 빨리 사라지게 되죠. 결국 사용량이 늘어나는 한 공급량은 멈추지 않고 계속 줄어든다는 뜻이고 이 차이가 처음엔 작아 보여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한번 가볍게 상상을 해볼게요. 전 세계 은행 간 송금에 가장 많이 쓰이는 시스템이 바로 스위프트라는 곳이잖아요. 하루에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이동하는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매일마다 수천조 원씩 오고 가는 규모입니다. 만약에 그 거래 중에서 단 1% 정도만 XRP 기반 결제망으로 옮겨온다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 하루에 소각되는 양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이런 가정만으로도 1,000억 개라는 숫자가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이쯤에서 슬슬 감이 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럼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슈워츠가 더 못 만든다고 말을 한 건 확인된 사실이고 부정할 수가 없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XRP는 못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점이죠. 비트코인은 어느 시점에 가서 공급이 멈추지만 XRP는 쓰면 쓸수록 줄어들어요. 바로 이 지점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던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죠. 아니 그럼 왜 슈워츠가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최근 몇 달 동안의 흐름을 보면 XRP 관련 ETF 승인 기대감들 그리고 미국 내부의 가상자산 규제 정리 움직임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는 항상 한 가지 질문이 따라붙게 됩니다. 기관들이 거대한 자금을 들고 들어와도 공급에 문제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죠. 슈워츠의 발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처럼 들리네요. 우리가 더 이상 만들지 못하니까 너희 기관들이 들어와도 갑자기 발행량을 늘려서 너희 지분을 흐릴 일은 없을 거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예측 불가능한 공급 증가거든요. XRP는 그 리스크가 없다는 것을 전 최고 기술 책임자가 공식적으로 못을 박은 셈이라 중장기적으로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 이 발언이 다시 강력하게 회자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보셔야 할 핵심 신호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매달 풀리는 에스크로 물량 중에서 실제로 시장에 풀리지 않고 다시 금고로 잠기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이 유통 물량이 통제되고 있다는 신호가 지속되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셔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ETF 관련된 스마트 머니의 유입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결제망의 거래량이 어떤 추세로 늘어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3가지 신호가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강력한 변곡점이 시작될 거예요. 지금은 그 신호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결국 슈워츠의 말은
단순한 공급 중단 선언이 아니라 기관들을 향해 완벽한 판이 깔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쓰면 쓸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독보적인 소각 구조를 가진 만큼 앞으로 시장의 사용량이 예상을 뛰어넘는 순간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데이터와 시스템의 힘을 믿으신다면 아주 좋은 결실을 맺을 자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시장의 소음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